Thinking thoughts. Auto. Expand to view model thoughts. Chevron, right. Start of file paste the 16th of March 2026. 4:07 p.m.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이 단 한마디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중국산 무기를 모두 파괴하라. 새벽 4시 UAE 최고 사령관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단 30초짜리 한국 프로모션 영상이 계기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과 맞서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아랍에미리트. 대체 그들이 본 30초 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30초 영상이 불러온 세계적인 파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다시 시작된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전에 잠시 한 번의 클릭으로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폭발음이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쉬함 사령관, 아랍에미리트군 병기 변이 당직 사령으로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박격포가 또 고장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훈련장에서 중국산 박격포가 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뭐라고? 또야?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박격포가 발사 직후 과열되어 완전히 정지해버렸고 조준 시스템까지 오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훈련장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격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병사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현장 지휘관이 달려왔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5대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악몽이었습니다. 처음 중국 측에서 박격포를 도입했을 때는 그 저렴함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중국 기업 담당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보니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명중률은 형편없었고 고장은 일상다반사, 최대 문제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언제 멈출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도 많아 정확한 화력 지원 없이는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적이 높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병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이대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본부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대체 병기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산 박격포도 검토했지만 가격이 우리 예산의 3배나 되었습니다. 성능은 확실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 고문관으로부터였습니다. 쉬함 사령관, 상황은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악입니다. 새로운 박격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할 건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유럽산 박격포도 알아봤지만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기후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은 유지 보수가 복잡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인 문제로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갔고 우리 군의 화력 부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때 동료 참모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혹시 한국산 박격포는 어떠십니까? 한국이라.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병기 수출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박격포를 만들 수 있다고?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병기를 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통적인 병기 강국과 경쟁할 수는 없을 거야. 중동의 특수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구해와 다음날 아침 부하가 가져온 한국산 박격포 자료를 보고 저는 허리가 꺾일 정도로 놀랐습니다. 성능 데이터가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훌륭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가? 네, 확인했지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군. 데이터상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어떨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박격포와 미국산 박격포를 모두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필리핀에 연락해보자. 이렇게 저의 운명을 바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심장은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고 낯선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이번 출장이 발각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의 필리핀 군인이었습니다. 쉬함 사령관님이십니까?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조용히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도 병기 성능 비교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령입니다. 그와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첫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군용 차량을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닐라의 번잡한 도시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는 정말 기대한 대로일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만 안겨줄까? 쉬함 사령관님, 긴장하신 것 같군요. 로드리게스 대령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이번 결정은 우리 국가에 매우 중요해서요. 짐작합니다. 저희도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했을 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거대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사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군사시험장에 도착하자 이미 두 종류의 박격포가 넓은 사격장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산, 다른 하나는 한국산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박격포는 크고 중후한 인상이었고 한국 박격포는 비교적 작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격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에는 표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측정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산 박격포부터 시험하겠습니다. 필리핀 기술자가 헬멧을 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박격포는 확실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두꺼운 포신과 정교한 조준 장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는군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5분이 경과했지만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밀한 무기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준 시스템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거든요.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실전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드디어 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쾅! 첫 번째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웅장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쾅! 쾅! 연이어 두 발이 더 발사되었습니다. 1분간 3발 정도인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명중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표적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아 어느 정도는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성능은 확실하군. 그러나 가격이,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한국산 박격포를 보겠습니다. 한국산 박격포 앞에 섰을 때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미국산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더 작으면서도 어딘가 정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표면도 매끄럽고 각 부품이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한국산 박격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준비가 끝난 겁니까? 시계를 확인하니 불과 30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30초면 충분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으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박격포가 5분 걸린 준비를 단 30초 만에 끝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발사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기술자의 말에 따라 안전한 거리까지 물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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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잠깐, 이게 뭐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속해서 울려 퍼지는 폭발음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1분간 8발이나 발사한 것입니다. 미국 박격포의 2배 이상의 속도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기술자에게 물었지만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봤을 텐데도 여전히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무전으로 표적 확인을 지시한 기술자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몇 분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표적을 확인하러 간 병사들이 무전으로 보고했을 때 기술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00% 명중,
8발 모두 표적의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미국산보다 200m나 더 깁니다.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준비 시간은 훨씬 짧고 발사 속도는 2배 이상, 명중률은 완벽하고 사거리까지 길다니 정말 확실한가요? 측정 오차는 아닙니까?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인가? 그때 필리핀 병기 담당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년 넘게 군인으로 일하며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베테랑 같았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잠시 이야기 좀.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사격장에서 떨어진 조용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 더웠지만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당연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병기를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미국이나 러시아와 경쟁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성능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미국이나 중국은 병기를 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 후는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파트너십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눈을 빛내며 이어갔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는 즉시 기술자들이 날아옵니다.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줍니다. 주말에도 와줍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예전에 태풍으로 장비가 고장났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폭우 속을 달려와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확신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기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장점은 없습니까? 가격도 매우 양심적입니다. 성능에 비한 가격이 정말 훌륭합니다. 미국 박격포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믿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보장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시험 결과가 몇 번이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30초의 준비 시간, 1분간 8발 발사, 완벽한 명중률, 더 긴 사거리,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해서 과연 믿어줄까?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 고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국산 박격포를 받아들일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국가의 군사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나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지.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고문실 회의실은 냉방이 강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에 군 최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지. 쉬암 사령관. 최고 고문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숙해 보였습니다. 쉬암 사령관, 필리핀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주게.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 각하,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회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의 성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준비 시간 30초, 1분간 8발 발사, 명중률 100%, 그리고 미국산보다 사거리가 200m 더 길었습니다. 정말인가? 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3번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때 육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쉬암 사령관,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예산이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박격포는 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한국산의 절반 가격이야. 육군 사령관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령관님,
그러나 중국산의 문제점은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반론했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모델의 문제다. 중국 측은 개량형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추가 할인까지 해준다고 한다. 해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미국산을 추천한다. 틀림없이 실적이 있는 병기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성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품질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병사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푼돈 아끼려다 모험을 할 수는 없다. 회의실은 점차 뜨거워져 갔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장군 각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성능 비교를 보시면 공군 사령관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되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병기 강국에 비하면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그것 봐. 경험이 적은 병기를 우리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공군 사령관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한국과는 아직 군사적인 파트너십이 깊지 않다. 육군 참모차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미국과는 오랜 협력 관계가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유대 관계가 강하다. 한국을 선택할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기술자들이 날아와 해결해 준다고. 그것은 영업 토큰크가 아닌가? 해군 사령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태풍으로 고장난 장비를 포구속을 달려와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참모총장이 턱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육군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게 중국산을 선택하면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를 더 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 담당관이 동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장기 분할 상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의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고장이 잦아 유지비가 많이 들고 교체 주기 또한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육군 사령관이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 측과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술 지원 약속도 받아냈다. 해군 사령관이 다른 각도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국산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비싸더라도 확실한 것을 사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산은 정말 너무 비쌉니다. 공군 사령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예산의 3배 이상이다. 국방부가 승인할 리가 없다. 회의는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장군 각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의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성능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성비 아닙니까? 정말인가? 참모총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돌리자 간부들이 하나둘 눈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격리 담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뢰성 문제는 남는다. 공군 사령관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장군님, 필리핀이 이미 실증했습니다. 2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과는 다르지 않겠나? 사막 환경에서도 테스트 완료입니다. 모래 폭풍이나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제 말에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참모총장이 다른 간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군 각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값싼 병기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싼 병기입니까? 저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중국 병기 수출업체 부사장입니다. 왕밍이라는 남자인데 그의 목소리부터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있으십니까? 무슨 용건이십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오늘 밤은 어떠십니까? 뭔가 수상한데 평소에는 이렇게 급히 연락해오지 않는데 그러나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날 밤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왕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넓은 룸에는 호화로운 중국 요리가 즐비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저희 측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왕 부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격포 가격을 30%더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무상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조건을? 제가 의아하게 묻자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무기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쉬암 사령관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한국은 병기 분야에서는 신참입니다. 실적 없는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왕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지만 동시에 초조함도 느껴졌습니다. 저희 중국은 이미 세계 100개국 이상의 병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실적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모두 저희 박격포를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성능이요? 쉬암 사령관님, 실전에서는 성능보다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병기라도 고장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산 박격포는 빈번하게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형 모델의 문제입니다. 신형은 전혀 다릅니다. 왕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형 중국산 박격포의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개량형의 성능입니다. 더 이상 고장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니 확실히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산 박격포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쉬암 사령관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십시오. 저희 조건이라면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왕 부사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쉬암 사령관님,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유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 행일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병기 거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건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협력 관계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왕 부사장의 미소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압력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말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이번 주 안에 회답을 주시면 추가 특전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전입니까? 개인적인 특전입니다. 그가 작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선의 의미입니다. 아니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왕 부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중국의 압력은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제임스 톰슨입니다. 중동 담당 국방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대사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중국 음식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격식 있고 권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톰슨 국방관은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전형적인 미국 관료였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격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가격이요? 국가의 안보에 가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톰슨 국방관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희 무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무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은 조정 가능합니다. 저희 측에서 특별한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10년 장기 대출에 저금리도 적용해드립니다. 당면한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쉬암 사령관님,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저희는 오랜 파트너가 아닙니까? 톰슨 국방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정보 공유나 합동훈련 등 이것 또한 조용한 압력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쉬암 사령관님,
한국의 병기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실적 없는 기술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능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와 실전은 다릅니다. 저희에게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톰슨 국방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걸프전에서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9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산 박격포의 경이로운 성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추가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기술 지원입니까? 최신 조준 시스템과 통신 장비도 세트로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대우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압력은 예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필리핀 담당관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성에 있는 파트너, 그것이야말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보고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최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넓고 웅장한 회의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 각 군사령관, 그리고 주요 참모들,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게 쉬암 사령관.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쉬암 사령관, 고생 많았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때다. 네, 대통령 카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몇 주간 준비해왔지만 역시 긴장됩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정리해서 보고해주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켜고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중국산 박격포입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하고 추가 할인도 제시되었습니다. 성능은 어떤가?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뢰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준비 시간도 길고 발사 속도도 느립니다. 둘째 선택지는 미국산 박격포입니다. 실적 있는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우리 예산의 3배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한국산이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성능은 가장 뛰어나고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입니다. 그때 육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한국은 병기 분야에서는 신참입니다.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의 우려도 이해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년간 사용했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과는 다르지 않겠나? 공군 사령관이 반론했습니다. 사막 조건 하에서도 테스트 완료입니다. 모래 폭풍이나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보여주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산 박격포의 시연 영상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군. 대통령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30초 만에 준비하고 1분간 8발이나 발사하다니. 게다가 명중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때 해군 사령관이 다른 각도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을 선택하면 두 국가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우일 것입니다. 저는 반론했습니다. 병기 선택은 순수하게 성능과 경제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쉬암 사령관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병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병기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병기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질문의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진 병기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쉬암 사령관, 필리핀 관계자가 말했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네, 대통령 각하.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고.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게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기술자들이 날아와 해결해 줍니다. 태풍 속을 달려와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라고요.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흥미롭군. 다른 나라는 어떤가? 중국은 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미국도 계약 후 관심은 덜하다고? 그러나 한국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파트너십. 대통령이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필리핀의 일개 병기 담당관의 추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중요하다.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증언만큼 확실한 검증은 없다. 게다가 2년간 사용한 경험에 근거한 조언이지 않는가? 그때 참모총장이 다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중국과 미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력이라고? 대통령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압력인데? 저는 그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뇌물 시도와 미국의 조용한 압력,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다니 그러한 뉘앙스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일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주권 국가다. 외부의 압력에 굴할 수는 없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대통령의 결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병사들에게 최고의 병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쉬함 사령관, 한국산 박격포의 성능은 정말 확실한가? 네, 대통령 각하.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어떤가? 미국산의 절반이고 중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필리핀의 예를 보면 완벽합니다. 24시간 지원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는가? 긴 침묵 끝에 참모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한국산이 틀림없이 뛰어나 보이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국방장관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좋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단을 내린다. 우리는 한국산 박격포를 도입한다. 회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저는 가슴의 고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쉬함 사령관, 즉시 한국 측과 협상을 개시하라. 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박격포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회의실에는 한국 방위산업 대표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협상의 성패가 우리 국가의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인물은 김민준 이사였습니다. 4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으로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 온 기술진도 모두 전문가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쉬함 사령관님. 김민준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신기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과장된 세일즈 토크나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대신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이사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저희 박격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사 제품의 단점을 스스로 말하는 기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연속 발사 시 약간의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는 명중률이 미미하게 저하됩니다. 김민준 이사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모두 즉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더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기 일쑤였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은 김민준 이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산 가격의 45%입니다. 45%엔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절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대량 구매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익이 남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너무 저렴하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익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준 이사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기업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이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10년간 무상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이요? 다른 기업들은 보통 3년입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한번 파트너가 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정비 거점도 설치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만들어 언제든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의 정비 거점까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고 사용해 주실 수 없을 겁니다. 멀리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지니까요. 이러한 조건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싸게 보이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가격이 전부입니다. 김민준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육비, 설치비, 초기 정비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숨겨진 비용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한국 측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귀국 병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체류비도 모두 저희가 부담합니다. 3개월이요? 네, 완전히 숙련될 때까지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지에서 다른 병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일까? 김민준 이사님,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다른 기업과 전혀 다릅니다. 김민준 이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병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입니다. 파트너 관계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성공해야만 저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분간은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민준 이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그것이 최대의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민준 이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박격포를 개발 중인데 아랍에미리트와 공동 개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동 개발이요? 네. 귀국의 군사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귀국에 맞는 병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술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기술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김민준 이사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도요. 만약 저희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만큼 저희 제품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판매하는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니까요. 이 모든 조건들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야말로 좋은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이성에 있는 태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계약 체결로부터 2달 후 드디어 한국에서 박격포가 도착했습니다. 아부다비 군사기지에 도착한 박격포를 눈앞에 한 순간 제 가슴은 고동쳤습니다. 드디어 실전에서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쉬암 사령관님, 박격포의 수령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알마지드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포병 장교였습니다. 시작하게. 첫 번째, 박격포의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포장 상태부터 정말 정성스럽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부품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설명서도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와, 보십시오. 병기 정비사 사이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격포 조립 과정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설명서대로 진행하니 정말 30초 만에 준비가 완료됩니다. 병사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인가요? 신병 하산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군. 알마지드 대령도 신기한 얼굴로 말합니다. 기존 박격포는 최소 5분은 걸렸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다른 팀이 시도했습니다. 역시 30초 만에 준비 완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이제 실전과 같은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자, 실전 테스트를 시작한다. 훈련 책임자인 파하드 중령이 훈련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걸프전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실전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사격을 담당한 것은 메흐드 상사의 팀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을 가진 포병 전문가였지만 새로운 병기 앞에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비 시작. 메흐드 상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약 30초도 채 되지 않아 준비 완료 신호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정말 준비는 끝난 건가? 파하드 중령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좋아, 사격 개시. 탕! 첫 번째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더 깨끗하고 정확한 발사음이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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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연속해서 발사되는 모습을 보고 사찰하고 있던 전원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1분간 8발이나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명중률을 확인한다. 표적 확인팀이 무전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몇 분 후에 들려온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8발 모두 반경 50cm 이내 명중 1 뭐라고 파하드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명중률입니다. 훈련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 뭐였지? 메흐드 상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15년간 포병을 해왔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이다. 다음 차례는 신병들이었습니다. 박격포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배운 대로 하면 돼. 훈련 교관이 격려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병들도 30초 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격 결과도 베테랑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신병 중 한 명인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병기 자체가 사용하기 쉽게 설계된 것 같군.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조작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일주일간의 집중 훈련이 끝날 무렵에는 병사들의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완전한 만족과 감탄이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정말 훌륭한 병기를 도입해 주셨습니다. 알마지드 대령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 자신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모두 대만족입니다. 특히 신병들이 금방 숙련된 것에 놀랐습니다. 그때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병사들이 모여왔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메흐드 상사가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병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준비가 빠릅니다. 적에게 발견되기 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이 정말 훌륭합니다. 한 발 한 발이 정확하게 맞으니 탄약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오마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용했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이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 신병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한국인 DNA는 정말 특별한가 봐. 메흐드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밀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족이겠지. 그렇군.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군. 파하드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민족이구나. 쉬암 사령관님, 이제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알마지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어떤 적이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네, 이 병기가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듣고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훈련 최종일 모든 병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평회였습니다. 제군들, 일주일간 고생 많았다. 파하드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은 대폭 향상되었다고 확신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산 박격포의 성능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중령의 말에 모든 병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를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병기를 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 기술력도 훌륭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단계였습니다. 한국산 박격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산 박격포가 실전 배치된 지 6개월 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 군의 장비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하루 종일 불이 났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입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또 병기에 관한 건가? 네, 한국산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5대만 5개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퍼진 것 같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문이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열린 중동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리가 한국산 박격포 시연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때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부다비 전시회장에는 전 세계의 방위 관련 기업과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박격포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30초 안에 준비가 가능한 겁니까? 이집트군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메흐드 상사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30초 타이머를 설정하고 박격포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타이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관객이 시계를 보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5, 26, 27, 28, 29, 30, 정확히 30초 만에 준비 완료 신호가 나왔습니다. 와, 이집트 대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놀랍군. 그럼 발사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한 관객은 200명을 넘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1분간 몇 발이 발사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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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1분간 정확히 8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관객들의 입에서 감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8발이라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사우디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표적 확인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시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8발 모두 반경 50cm 이내 명중. 1. 그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명 이상의 관객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파키스탄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게임을 바꿔버렸어. 그날 이후로 정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각국에서 한국산 박격포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쉬암 사령관님, 저희는 이제 벤치마크 대상이군요. 알마지드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군. 기분은 어떤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그저 산유국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쉬암 사령관님, 중국에서 연락입니다. 비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뇌물까지 써가며 방해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무기를 보고 싶어 한다니 왕 부사장도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몇 달 전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던 그 남자입니다.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왕 부사장이 직접 아부다비에 찾아왔습니다. 전시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한국산 박격포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장에서 시연을 본 왕 부사장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성능입니까? 네, 매일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중국도 이와 같은 박격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 협력은 가능할까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압력을 가했던 남자가 이제는 협력을 요구하다니 그것은 한국 측과 이야기해봐야 알겠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톰슨 국방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한국산 박격포의 성능이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미국도 이 기술을 배울 수 없을까요? 공동 연구라는 형태로요. 이것 또한 완전히 바뀐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문의가 온 것입니다. 쉬함 사령관님,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네, 한국산 박격포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인 병기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 병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세계적인 병기 강국이 된 것 같군요. 알마지드 대령이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었다. 그렇군. 우리가 한국 병기의 우수성을 증명한 첫 번째 나라니까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병기 수출국 톱5에 들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이걸 보십시오. 비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세계방위시장 석권, 병기 수출 급증, 3, 4 헤드라인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 국가의 수출 성공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3, 4 정말인가? 네, 아랍에미리트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5, 6, 7, 8 이 뉴스를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한국 병기의 글로벌화에 공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파트너로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김민준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쉬함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병기를 제공해 주셔서 쉬함 사령관님 덕분에 한국 병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능이 훌륭한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죠.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병기 분야에서는 신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병기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 DNA는 정말 특별하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효율성과 정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성에 있는 파트너십, 이것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병기를 원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병기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투자였던 것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우위성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지위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최초로 파트너가 된 나라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한국 병기의 세계적인 지위는 이제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각본, 한국판 파트너에게 쇠붙이줘서 중국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 현명한 한국. 여기는 갈라파고스 제도, 314척에 달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단이 침범했다가 이틀 만에 일제히 도주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보낸 낡은 고철 덩어리 배 한 척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왜 이토록 동요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낡은 쇠붙이를 받은 나라들이 연달아 한국의 무기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억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 거저나 다름없는 쇠붙이가
왜 2천억 원 이상의 대박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한국이 치밀하게 설치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바다 전쟁. 지금부터 우리 현명한 한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번의 클릭으로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워드, 영국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과 걸프전 작전 분석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런던 국제해양안보전략센터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NATO 19개국 해군 전략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해전이나 해양 분쟁은 200건이 넘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잠수함 작전부터 그리스 해군에게 해 작전까지 모두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미 태평양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의 30년 경력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의 기묘한 정보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서 무차별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14척이 이틀 만에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법 어선단이 흔적도 없이 철수했다니 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NATO 해군 정보 담당자들이 모여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정보국장 장 피에르 듀퐁 제독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이토록 급히 철수한 전례는 없다. 독일 해군 분석관 한스 빌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퇴역 초계함 한 척이 그 해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어선단을 쫓아낼 리가 없어. 그러나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투정보 시스템을 완비한 실전 사양의 초계함을 양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이 현지에서 3개월에 걸친 실전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한국이 페루에 기증한 포항급 초계함의 사양을 분석했습니다. 전장 88무, 배수량 1, 200톤급의 이 함정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9, 10 하푼 대함 미사일과 76밈 속사포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9, 10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함정을 현대화 개수하여 양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1 레이더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통신 장비 등을 NATO 규격에 적합하도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1 전투관리 시스템에 이르러서는 한국 해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병기 지원 따위의 이름 좋은 것이 아니다. 완벽한 군사작전이었다. 한국이 조용히 바다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영국 국방부에 근무했을 때도 이와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병기를 팔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 후 칠레에 군함을 수출했을 때도 막대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프랑스가 대만에 라파예트급 프리기탐을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최고 사양의 초계함을 양도하고 훈련까지 책임진다고 한 것입니다. 전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 숨겨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대한민국 해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다. 글로벌 해양 질서를 재편하는 프로젝트다.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패권을 견제하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은 피한다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을 예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해양 전략의 판도를 뒤집으려 하고 있구나. 이것은 단순히 배 몇 척을 양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에 대항할 새로운 연합대를 구축하는 웅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한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을 분석하고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해양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국 해군성 분석관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해양 전략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타곤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국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 13,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해양 전략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다.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바다는 한동안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직접 페루어업 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루이스 바스케스 장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314척이 페루 연안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100m를 넘는 거대한 공장형 어선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톤의 물고기를 싹쓸이해 가는 괴물 같은 배였습니다. 바스케스 장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3대에 걸쳐 지켜온 어장이 하룻밤 사이에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페루 어민 대표 루이스 카스티오와의 면담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척한 어장, 아버지가 물려받은 어선,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어업 기술, 모든 것이 중국 어선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태연히 침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야간에 조명을 끄고 밀렵을 했고 낮에는 공해로 도망쳤습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 대표 마야 곤잘레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다사자와 물범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선의 무차별적인 남획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해변에는 죽은 바다사자가 떠밀려와 있었고 물범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페드로 곤잘레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바다가 중국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어민 호세 로메로는 저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잡았던 참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도 더 이상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정부의 항의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이 보유한 군함은 불과 6척, 3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을 막기에는 너무나 수가 부족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 참모총장 라울 베르가라 제독과의 면담에서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해군으로는 중국 어선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배도 크고 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버티고 있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지역 어민 대표 라몬 델가도는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바다를 중국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 연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롱이라는 어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온 뒤로 바다는 엉망진창이다. 물고기는 물론 산호까지 파괴되었다. 베트남 해양경찰청 부청장 판 반큐는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 척이 무리를 지어 침입하여 우리 어민들을 위협합니다. 베트남 해양경찰이 접근하면 집단으로 에워싸 압력을 가해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에 항의하면 경제적인 보복이 두려웠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국제법정의 호소에도 중국은 무시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그들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어업 협정을 맺어도 중국 어선은 협정을 무시하고 침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현지를 시찰하며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바다도 영토도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리고 이 상황이 이미 3년이나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침묵했고 약한 나라는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수법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공해에서 대기하다가 밤이 되면 영해 안으로 몰래 침입합니다.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식별 장치를 일부러 끄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지 해양경찰이 접근하면 즉시 공해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국경선 부근에서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선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척을 쫓아내면 10척이 다른 곳에서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현지 정부에는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더욱 교활했던 것은 중국선의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민이 아니라 준군사 조직 같았습니다. 통일된 지휘 계통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어선들에게 연락이 돌아가 집단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지 어민들이 이 조직력에 맞설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힘의 균형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작은 나라가 중국에 대항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한국이 제시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만났던 어민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우리를 버렸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어선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후반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예상 밖의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퇴역 예정인 포항급 초계함 몇 척을 남미 국가들의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 10, 11, 14, 15 세계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한국의 선행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결코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 건조된 이 배들은 여전히 현역에서 충분히 통용됩니다. 9, 10 현대적인 레이더 시스템과 대함 미사일까지 탑재한 실전급 초계함입니다. 9, 10 왜 한국은 이런 귀중한 자산을 거저 양도하는 것일까? 저는 즉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이 초계함들을 완전히 현대화 개수하여 양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일 낡은 장비는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10일 통신 장비도 네이토 표준에 맞춰 업그레이드되어 있었습니다. 10일 게다가 대함 미사일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일 이것은 단순히 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투 시스템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개발한 최신 전투관리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초계함에 탑재될 것과 같은 사양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통합 전투 시스템입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해군 교관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특수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의 조종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적인 작전술부터 전투 상황에 대한 대응법까지 모든 것을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교관단을 이끄는 김현수 대령은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손꼽히는 실전 전문가였습니다. 동해에서 수상한 선박 대응으로 북한 공작선을 격침시킨 경험이 있고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과의 대치 상황을 해결한 베테랑입니다. 그의 밑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 전문가 이철수 상사, 사격 통제 시스템 전문가 박찬호 중사, 전술 기동 전문가 최성민 상사 등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심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닌 본격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이 페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이마 항구에서 본 그 초계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견은 낡은 배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10일 최신형 전투 시스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몇 달에 걸쳐 작업한 결과입니다. 함교에는 최신형 다기능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전실에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시스템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실에는 하푼 대함, 미사일 발사 장치와 함포의 제어 장치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페루 해군 관계자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장비를 거저받은 것은 처음이다. 페루 해군 작전사령관 에두아르도 몬테로 제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 이 함정은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전투함입니다. 11, 15 페루가 보유한 다른 그 어떤 함정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이라고. 11, 15 그러나 정말 놀랐던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관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페루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집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훈련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의 조종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전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관들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해나 서해에서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실전 노하우였습니다. 저는 직접 훈련 모습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기본적인 항해술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전술 기동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어선 대응 전술이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중국 어선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도망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에 기반한 대응 전술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페루 병사들에게 가르친 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자주 사용하는 회피 기동 패턴과 그에 대한 대응법, 어선 간의 통신 방식과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 집단으로 포위해오는 전술에 대한 돌파법 등입니다. 페루 병사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중국 어선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자신감은 높아져 갔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친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훈련 종반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침입했다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페루 병사들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교관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페루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해양협력 확대 시도라고 경계했고, 내부 회의론자들은 고철 덩어리 초계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웃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비웃음을 무시하고 묵묵히 작전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국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좌파 성향 정치인들은 마녀 이것을 신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페루를 자국의 해양 전략 강화에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페루 국회에서는 연일 격론이 오갔습니다. 야당 대표 마르코 아길라르 의원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페루의 주권을 훼손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여당 대표 루이스 가르시아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페루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 주권 침해인가? 오히려 중국 어선이 페루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침해다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는 사설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닐 것이다. 한국이 나중에 대가를 요구해 올 것이다 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일간지라 레푸블리카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페루가 자주적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어민들조차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페루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던 것입니다. 16, 17, 18, 19, 20.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어민들도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페루 어업조합 회장 페드로 베르데스는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어선 때문에 조업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페루 수산물의 3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성의로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일까? 중국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한국에 항해 성명을 보냈습니다.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남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정 국가가 지역의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도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역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의 초계함 기증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항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국의 태도가 오히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한국이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약한 나라들의 해양 주권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회담했습니다. 그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현지에서는 대립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지만 국방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구스타보 메사 콰드라 외무장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며 성급한 결정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호르헤 차베스 국방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페루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페루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러나 나이 든 세대는 신중했습니다. 중국과 대립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고까지 중국과 대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수도 리마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전 5시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 중국 어선 약 50척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불법 침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양도한 초계함 BAPC인 1호 포에테사가 그 해역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루 해군 병사들이 한국 교관으로부터 받은 훈련을 실전에서 시험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현지 통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인 1호의 대응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무전으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페루 해군이다. 즉시 영해에서 퇴거하라. 중국 어선들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 1호는 달랐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자 즉시 접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단 한복판으로 과감하게 돌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루 병사들은 침착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친 훈련대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인 1호의 함장 카를로스 펠리페 중령은 한국 교관이 가르친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 포를 중국 어선 방향으로 향해 무언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프로페셔널한 대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페루 해군의 무선 통신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과 같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에게 고한다. 이곳은 페루 주권국의 영해다. 국제해양법에 의거하여 즉시 영해를 이탈하라. 이에 불응할 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고한다. 이처럼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제시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 척 또 한 척 후퇴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 1호가 압력을 계속 가하자 어선단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50척 모두가 영해 밖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군사 전문가로서의 경력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기동과 압력만으로 상대를 후퇴시킨 것입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지 어민들이 시인 1호를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들의 바다를 지켜낸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페루 어민 루이스 몬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바다가 돌아왔다.
할아버지 때부터 어업을 하던 이 바다를 중국 어선에게 빼앗겼었는데 드디어 되찾았다. 페루 언론도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구심을 품었던 기자들도 이제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페루 해군이 마침내 바다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 코메르시오는 일면 톱으로 이 뉴스를 전했습니다. 페루 해군 역사적인 승리, 중국 선단 완전 철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페루가 해양 주권을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의 전략은 이 앞으로도 통용될까?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전개를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현지에 가져다준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페루 국민들 사이에 자신감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페루 해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영해 방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와 칠레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의 루이스 라라 국방장관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초계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한 것입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레 해군의 후안 안드레스 데라 마사 제독은 한국 해군과의 협력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는 즉시 동남아시아에도 전해졌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도 한국의 성공 사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일 필리핀의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베트남의 해양경찰청장 응우정 비에따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2, 23, 24, 25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의 협력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구스타보 메사 콰드라 외무장관도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신중했지만 이제는 공공연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위기를 동반합니다. 중국의 반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강력했습니다. 2023년 9월 중국은 본격적인 압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보복부터 시작했습니다. 페루산 구리 수입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16, 17, 18, 19, 20 중국은 페루 구리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16, 17, 18, 19, 20 이 조치로 페루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락했고 페루 광산 회사들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사우던 코퍼 코퍼레이션과 같은 대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천 명의 광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동요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알렉스 콘트레라스 경제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페루 GDP가 2%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업률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나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상 민병대라는 민병대적인 성격을 가진 선단을 대량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선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준군사 조직이었습니다. 해상 민병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존 어선들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페루 해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은 보통 어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는 군 수준이었고 선원들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선박에는 소형 무기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9월 13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100척 이상이 갈라파고스 제도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 명백한 영토 침범 도발이었습니다. 시인 1호, 한 척만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100척의 선박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수가 많았습니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시인 1호를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집단으로 접근하여 위협하는 전술입니다. 페루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국가안보회의였습니다.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대립을 심화하면 페루는 견딜 수 없다고. 한편 국방장관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과 국가의 주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에서 예상 밖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추가 초계함 지원과 대한민국 해군 고문단 파견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11.15 한국의 국방장관은 페루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페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페루 정부로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중국의 압력을 견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 전략의 진정한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끝까지 페루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의 압력에 굴하고 말까?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해양 주권을 존중한다고 발언했습니다. 13 한편 러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 편에 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루 국민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성세대는 신중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고까지 중국과 대립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리마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페루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남미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고립까지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와 거리를 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강대국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소국들은 중국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페루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는 더욱 귀중했습니다. 한국만이 페루를 끝까지 도와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오전 4시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200척 이상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페루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추가로 지원한 초계함 2척이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11, 15, 시인 2호 포에테사 2와 시인 3호 포에테사 3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고문단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루 해군과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고문단장 김현수 대령은 페루 해군 참모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전술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세운 것입니다. 세 척의 초계함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전 5시 작전 개시, 세 척의 한국산 초계함이 완벽한 진영을 짜고 중국 선단에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프로페셔널한 해상작전이었습니다. 시인 1호가 중앙에서 지휘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인 2호와 시인 3호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태세였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친 대로의 완벽한 삼각 진영이었습니다. 중국 선단은 동요했습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대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페루 해군의 무선 경고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문적이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여기는 페루 해군 작전사령부다. 즉시 영해를 이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 선단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루 초계함의 움직임을 보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척의 함정이 완벽한 연계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인 1호가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물론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더 이상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76mm 속사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굉음이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중국 선단은 즉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페루 초계함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해의 경계선까지 완전히 밀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작전이었습니다. 2시간 후 중국 선단 200척 남짓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작전이 아니다.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다. 페루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리마 시내에서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중국에 맞서 승리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한국 국기와 페루 국기를 함께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말을 외쳤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페루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의 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은 즉시 페루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페루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콰도르와 칠레가 잇따라 한국의 초계함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한국과의 해군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6. 베트남도 한국산 함정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6.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페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초계함 구매 의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도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초계함을 거저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웅장한 샌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무료 체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이 접근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다른 병기 수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의 변화는 정말 급격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해양 전략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2023년 말부터 한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페루의 성공 사례가 세계 중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초계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11, 14, 15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초계함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6. 필리핀의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한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페루 모델을 필리핀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트남도 한국과의 해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2, 23, 24 베트남의 응우염 반흐엉 부국방 장관은 한국 국방부 대표단과 회담했습니다. 한국산 함정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함정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7 말레이시아 해군의 모하메드 임난 제독은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시찰하고 그 기술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남미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함정 구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에콰도르의 루이스 라라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루의 성공을 보고 우리도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칠레도 7억 달러 상당의 해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과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는 이미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브라질까지도 한국과의 해군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해군은 남미 최강이었지만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가 한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28, 29 이들 국가도 중국선의 불법 조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해군의 한 장성은 한국 대사관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서안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병기를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12.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쇄도한 주문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별한 것입니다. 정말 해양 안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우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양 주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국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평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해양 안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12. 함정 건조부터 승조원 훈련, 정비시설 구축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 병기 수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주로 병기만 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30-31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의 주위에는 든든한 파트너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루, 필리핀, 베트남 등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덕분에 자신들의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국제 여론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이 약한 나라들을 돕고 바다의 정의를 세웠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초계함 몇 척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해양 질서를 바꾸는 웅장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얻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함정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15억 달러를 넘는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3, 4, 32, 33, 34, 35.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얻은 국제적인 지위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병기 수출국이 아니라 해양 안보의 파트너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52, 30, 36 작은 나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패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해양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은 낡은 쇠붙이였던 배를 무기로 바꾸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동요했고 세계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병기를 양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스스로의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주위에는 든든한 동맹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과 함께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군사 전문가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다.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감화시키는 것. 한국이 전해준 것은 전투함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어민도, 필리핀 어민도 이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